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1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918일차고요. 오늘도 더 시스템, 네, 오늘 175페이지예요. 175페이지에 오른쪽 중간에부터 할게요. 네. 나야말로 여러 가지 평범한 기술이 합쳐져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나는 돈도 있고 유명한 만화가이지만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한다. 사교 모임에서도 큰 웃음으로 좌중을 이끌 정도는 아니다. 글쓰기 실력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뛰어나지는 않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예술가나 만화가에게는 없는 회사 생활 경험과 버클리 MBA 졸업장이 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딜버트가 소위 지역구에서 전국구 인기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나의 평범한 기술들의 조합은 각각의 총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만약 성공에는 비범한 재능과 미친 듯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면 맞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힘든 방법이긴 할 것이다. 기술에서는 종종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이쯤에서 생긴 MBA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첫 학기에 내 성적은 바닥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공부한 후에야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나의 재능들을 보완하려고 여러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의 빈약한 회사 업무 기술과 미천한 그림 기술, 그리고 평범한 글쓰기 재능을 결합시키자 강력한 힘이 생겨났다.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마다 나의 성공 가능성이 쑥쑥 올랐다. 게다가 퍼시픽 벨에서 습득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이란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운 좋게도 나는 이미 인터넷을 다룬 경험이 있었다. 퍼시픽 벨 근무 시절 나는 월드와이드 앱, 인터넷을 잠재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이때부터 인터넷의 잠재력을 알아본 터라 나중에 딜버트의 신문 연재가 정체기를 맞았을 때 인터넷 연재를 시작했다. 노출을 늘리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온라인으로 딜버트를 본 독자들이 신문사에 딜버트 연재를 요청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당시 인터넷에 무료로 연재된 만화는 딜버트가 최초였다. 초기에는 신문에 만화를 먼저 싣고 일주일 후에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요즘은 인터넷에 무료로 만화를 올려도 큰 위험으로 보지 않지만 처음에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해적판이 넘쳐나면 어떡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걱정도 있었고 인터넷을 경쟁 상대로 여긴 신문사들이 연재를 취소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는 우려도 있었다. 당시에는 노출이 많을수록 좋았기 때문에 해적판으로 입은 손해보다 얻은 혜택이 더 많았다. 기술을 일찍 익힌 덕에 다른 쪽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연재 만화에 이메일 주소를 처음으로 삽입한 만화가였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메일은 참신하지만 낯선 기술이었다. 게다가 몇몇 동료들은 신문사가 내 이메일 주소를 광고로 여기며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나는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그들이 보내주는 피드백에 따라 만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딜버트의 배경을 사무실 위주로 바꿨다. 그러면서 딜버트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했다. 내 기술 중에 그 어떤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나의 기술들이 합쳐지자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나의 기술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부족한 그림 실력, 그저 그런 업무 경력, 괜찮지만 뛰어나지는 않은 글쓰기 재능, 그리고 남보다 일찍 익숙해진 인터넷 관련 지식이 있다. 그리고 쓸만하지만 대단하지 않은 유머 감각도 있다. 마치 양은 많지만 특별히 맛있지는 않은 스프 같다. 내 기술 중에 그 어떤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나의 기술들이 합쳐지자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16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통해 얻은 기술은 이외에도 많다. 인력 관리, 계약 협상, 고객 대출 업무, 사업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업무 성과 측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기술 전략 개발, 참여 등 여러 기술을 익혔다. 회사 돈으로 대중 앞에서 안심하기, 시간 관리하기,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경청 훈련, 업무용 글쓰기를 비롯해 여러 유용한 주제와 관련한 수업을 들었다. 또 낮에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MBA 과정을 마쳤다. 당시에 나는 공부하는 기계나 없었다. 언젠가 쓸모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무엇이든 기본이라도 알아두고자 노력했다.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회사 생활에서 배운 거의 모든 기술을 써먹고 있었다.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 관해 배워두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또 있다.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면 할수록 새로운 개념을 배우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만약 외계인에게 달리는 말을 설명한다고 해보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일단 말을 설명하고 나면 얼룩말을 설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검고 흰 줄무늬가 있는 말이 얼룩말이라고만 하면 되니 말이다. 무엇이든 배워두면 다음에 새로운 것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평생 생활화해온 일 중 하나가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뉴스를 읽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는 출근 전에 신문을 읽었다. 지금은 짬이 날 때마다 X를 통해 뉴스를 챙긴다. 경제, 건강, 과학, 기술,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세상이,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을 알 수 있게 되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미래에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식에 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제가 그래요, 이게. 저는 신문을 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1월 달에는 2026 트렌드 코리아 있죠? 그 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읽혔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선생님 하도 뭐 정치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업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하시죠? 사업 질문하면 뭐 계기가 돼서 조금 얘기는 하시긴 하는데 이제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그 강의, 의식 수업 강의를 듣고 의식 수업은 통합적인 거예요. 빵면으로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런 강의가 어디 있나요? 오, 박미라님. 오, 안녕하세요. 우와, 박미라님 들어오셨네. 부산의 박미라님, 영천의 최고경 대표님, 사당동의 권은찬님, 문경의 지선님도 들어오셨네요.
오, 박미라님 들어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인상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쵸? 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그래서 의식 수업이 통합적인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식이 또 깨어나야 되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뭐 정치, 경제, 진짜 여러 가지. 저는 요새는 정치 얘기를 안 해주시지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눈이 뜨게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해요. 정치. 왜냐면, 저 정말 옛날에 정말 좀 미안하지만 1번만 무조건 찍었거든요. 안 찍지도 않아요. 안 찍는다 하대요. 보통 보면은 찍을 사람 없으면. 저 무조건 1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1등. 항상 1등에 대한 그게 개념이 있어갖고 1번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1번 뭐 이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다 이래서 보니까는 아 이제는 소신껏 이제 막 어떻게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를 이게 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강의를 딱 들었는데, 왠지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북에 있는 책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북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봤는데, 와, 이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AI가 막 나오는데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쫙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와, 이게 그전에도 계속 대안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쵸? 오래됐더라고요.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2000, 뭐 24, 23, 2024, 2025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2026년은 드디어 이제 제가 어 같이 아침에 책모닝 시간에 이제 읽게 읽으려고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을 이해를 하고 에너지가 이게 의식이 확장이 되면 그 하나만 보면 한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것만 하나만 보면 주변 게 안 보이는 거죠. 왜 저 얘기를 왜 하지? 사업 얘기 듣기 싫은데, 정치 얘기 듣기 싫은데, 뭐 하는 거 듣기 싫은데, 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인데, 이론으로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론으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건 듣기 싫은데,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기 모든 것들이 통합적인 교육의 가장이죠. 이게 뉴스는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직도 조중동. 그쵸? 언론에서 별로 조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제일 근본적으로 교육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의식 수업에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79페이지 또 볼게요. 지식 공식. 지식 공식이 있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참 감사하지 않을까. 건강 상식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잖아요. 열이 나네. 갱년기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럼 갱년기는 열이 나야 되고, 살이 안 빠져야 되고, 배가 나왔는데 살이 안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가는 거잖아요. 갱년기로서. 아유, 어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누구지? 이름 까먹었네. 어제 홈쇼핑, 뭐, NS 홈쇼핑에 있었던 뭐, 대표. 이름 까먹었네. 아이고야.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그 안에는 분노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2시간을 떠드는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고 막 그랬는데, 딱 이제 그랬죠. 저건 따라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저걸 따라해보세요. 이 역사님, 저 사람 말주변 정말 타고난 재능이, 말주변이 얼마나, 그래서 기네스북에 최고 그 매출 올렸는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래, 그분 강의를 어제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하는데 들었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따라할 수가 없어, 따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전 따라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재치 있게 얘기하는 걸, 왜, 근데 거기에 또, 야, 두 명은 책을 받았고, 한 명은 그 선물을 세 명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또, 우리 또, 위드그룹의 우리 봉 사장님께서 글을 올렸는데, 그게 와, 이게 이렇게 쫙쫙쫙쫙 읽어주다가, 와, 이거 좋다 그래서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봉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글 쓰는데 좀 그 재능이 있잖아요. 뭔가 그게 딱 또 당첨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딜 가든 행운의 선물을 받아갖고 오는 그룹이 위드그룹입니다. 내가 안 받았어가 아니라 위드그룹에서 받았다고요. 저는 너무 좋지 않아요? 위드그룹에서 받는다는 게? 좋잖아요. 행운이 쫙쫙 이렇게 몰려온다는 게 그 얼마나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냥 행운이 그냥 마구 몰려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옆에 있다가 돼지도 날아간다고. 날개 없는 돼지도 옆에 있다가 막 회오리 바람에 돼지가 옆에 있다 휙휙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위드그룹의 그 에너지가 완전 파장이 저는 막 전체 모일 때도 이래 보면은 위드그룹이 얼마나 이 의식이 높아져 있고 온라인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의식이 확장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지만 어떤 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식 공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뉴스 읽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을 바꿔보라고 권하고 싶다. 뉴스 읽는 습관을 들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만 읽는 방법이다. 주제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 연예나 스포츠 관련 기사만 읽어도 좋다. 그렇게라도 훈련이 되면 뉴스 기사를 읽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즐거움을 더 오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전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맛만 보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기사 제목을 훑어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져들게 된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좋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뜻이다. 처음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제 전문지에 실린 기사를 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한다면 감당하기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학습 또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자신이 재밌다고 여기는 주제로 시작해서 새로운 주제를 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학습 또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반짝방 30분에 앉아 계시는 것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앉아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길어요. 하루가. 오늘도 좀 늦게 일어난 게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막 하는데 어쨌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끝나고 뭐 명상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는 또 그 나만의 또 관리하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있고 또 그런 시간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만의 이게 갖고 있는 것이 루틴이 있으면 좋죠. 루틴. 내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즐겁게 하는 거. 억지로 힘들게 아니라 즐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거로 하다가 새로운 주제로 점점 더 플러스,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아요. 반짝방부터 들으면 좋겠죠.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또, 명상도 하는데, 명상도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앉아서 있는 게 진짜 좀이 쑤시고 그냥 막 5분도 못 앉아있죠. 1분 앉아있으면 진짜 길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명상까지 하는 거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 나의 루틴 즐겁게 그런 것들 늘려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목포에 계시는 은 모시기라고 하시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리딩북스나 이런 것들에 있잖아요. 듣기를 누르니까 책을 읽어주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듯이 저는 중간에 사설이 있지만 그냥 꾹 눌러놓고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 2026을 이제 이렇게
듣게 하고, 어제도 이제 듣고, 듣다가 또 뭐, 욕구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들으니까 듣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시사성 있는 부분들, 내가 또 의식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또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또 볼게요. 뉴스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날 읽은 기사가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을 피하고 비극적인 사건은 피해야 돼요. 비극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저희 아들이 두려움이 참 많아요. 엄마, 대만에서 왔는데 대만에서 우리 오는 날 뭐 살인 사건이 났다든가 어쩌다는가. 야야, 얘야, 얘야, 희망적인 얘기를 좀 했다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단다. 내가 왜 자꾸 살인 사건이 무엇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전혀 없단다. 웃겨 죽겠는 거예요. 정말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웃겨 죽겠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인천에서 영종도 있는데 그 인천대교예요? 긴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난간이 많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진짜 빠져 죽으면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정신결리만 안 들리는 겁니다. 소리를 줄이신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잘못 만져서. 네. 제가 작게 얘기하는, 작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신결림이 소리를 줄인 거예요. 제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재밌지 않아요? 내가 쭉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볼륨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내가 그래놓고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놓고 저 사람이 그랬다 그러고 모든 게 근데 사실 그래요. 모든 게 내가 그래놓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들이 뭐 누가 빠져서 저 인천대교에서 그 영종도 있는데 빠져 죽는 사람이 맞는다는 등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등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단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다오. 그랬어요. 막 웃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패스. 저도 이렇게도 보다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틱톡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본단 말이에요. 제가 틱톡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보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싹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그런 걸 써서 뭔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호기심을 쑥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아. 그럼 팍 패스해버리거든요. 굳이 이렇게 막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패스를 해버리는, 그렇게 이제 패스를 해버리는데, 비극적인 사건들은 피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아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 비극적인 사건은 피하는 게 좋다. 나의 의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 희망을 주는 기사에 집중한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아침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나쁜 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슬프거나 비극적인 소식에 노출되도록 마음이 괴로워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쵸? 슬픈 소식을. 나는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이룬 획기적인 발전 같은 내용이 좋다. 그중 99%가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좋아한다. 진실을 찾기 위해 뉴스를 접하는 건 시간 낭비다. 나는 뇌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주제나 패턴을 찾으려고 뉴스를 읽는다.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다 보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뉴스를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라. 뉴스를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뉴스가 요새는 조중동 있잖아요. 뉴스. 그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안 보는 게 좋고 내 의식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거,
그죠? 내 꿈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 내가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주의가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주의가 집중이 되어 있는지 보면 내가 오늘 느껴지는 생각, 느낌에 내가 주의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내가 어디에 집중돼 있지? 희망을 보고 있나? 결핍에 보고 있나? 풍요를 보고 있나? 그거를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랑 차를 마시고 누구랑 밥을 먹느냐, 누구랑 같이 잘 노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내가 희망적이고 풍요로운 쪽으로 이렇게 주의가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드디어 일주일을 쉬고, 이야, 일주일 쉰 게 1년 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의실 수업. 토요일은 서울이고요. 3월 7일, 8일은 또 미리 시간을 빼두시면 됩니다. 시크릿 하는 날이고요. 끝나고 명상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